22일간에 걸친 이란 이스라엘 교전은 국제사회에 여러 가지 함의점을 남겼습니다. 특히 여러 최신 무기와 전략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민정 PD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첫 공습 상황. 이란의 영공이 뚫렸습니다. 막강한 공군력의 이스라엘, 제공권 장악에 유리한 전투기를 대량 투입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에 앞서 이란의 방공망과 미사일도 타격해놨습니다. 이란 내에서 활동 중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통해서입니다. 공군력이 약한 이란, 미사일로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방패를 뚫긴 쉽지 않은 일, 고도별 방공 시스템으로 웬만한 미사일은 격추합니다. And give them close to 100% protection. 이란의 보복 전략,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즈카셈입니다. 방공망을 우회하는 기능이 있어 이스라엘의 지붕을 뚫을 수 있을 거라 본 겁니다. 그리고 13일 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방공망은 이란의 맹공 끝에 뚫렸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 종군 기자이자 미 국무부 외신 기자로 활동했던 태상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태 기자님. 천하무적이라 불리는 아이언돔을 이란 미사일이 뚫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이스라엘 방공망으로 아이언돔이 대표되긴 하는데요. 네. 자세히 보면 크게 4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단거리 로켓이나 박격포탄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용 아이언돔이 있고요. 네.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상층 방어용 에로, 사드 등 거리와 고도에 따라서 방어 시스템들이 접층돼 있고요. 네. 미사일이 날아오게 되면 중요한 지점에 떨어지는 것부터 선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 대용량으로 공격이 들어오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요. 한꺼번에 쏘면.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란은 자신들의 공군력이 약하니까 섞어 쏘기 전략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특히 이란이 사용했던 무기 체계 중에 조금 전에 나왔던 하즈카셈 탄도탄 같은 경우에 GPS 유도 없이도 이중 항법으로 표적을 정확하게 빠르게 타격할 수 있어서 요격 자체가 하기 원래 힘든 물건인데다가 네네. 거의 동시에 드론과 순항 미사일들이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란의 전략이 주요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방공망을 완전히 교란시키는데 성공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네, 그렇죠. 건국일에 이스라엘의 수도 텔아비브가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격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한 셈인데요. 방금 우리 태상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란의 탄도 미사일 이름이 샤히드 하즈 가셈입니다. 예, 순교자 가셈이라는 뜻인데요. 2020년 미국이 암살한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요. 처음부터 아예 미국의 사드라든지 이스라엘의 대공 방어 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란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스라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모사드로 대표되는 정보력이 정말 딱 눈에 띄거든요. 예, 제가 종군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실제 전쟁터를 경험을 했을 때, 지금 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예, 아프가니스탄, 네. 이라크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네, 아유, 앳돼 보이십니다. 예, 전쟁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표적을 빨리 선별을 하고 결심을 하고 타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일일이 하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개시하자 10여 분 만에 이란의 군수 내부 2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된 건데요. 짧은 시간 내 바로. 맞습니다. 이 뒤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느냐? 바로 정보전입니다. 게다가 AI를 이용한 정보전인 거죠. 네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제거해야 될 대상을 리스트를 만들고 표적 인식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등 감시 자산을 동원해서 그들의 실시간 위치를 파악했는데요. 여기에는 이란 내에 해킹된 CCTV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네. 야. 즉 우리가 이 사람을 지금 암살할 수 있는지, 암살할 수 있다면 어떤 무기가 최적화돼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빨리 받을 수가 있었죠. 아주 소름이 돋습니다. 그래서 모사드가 하메네이 은신처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네요. 이번 교전에서 또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22일 이란 현지 시각 미국이 직접 개입을 했던 날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뒤 올린 뮤직비디오. 지지자들은 미군의 전략무기 사진을 올리며 미국의 이란 공습을 긍정평가합니다. 일명 미드나잇 해머 작전, 군사적 기만 전략이 사용됐습니다.
눈속임용 폭격기가 괌으로 향한 사이 실제 공습 편대는 대서양으로 갑니다. 출격한 B2 스텔스 폭격기, 이번 작전에 쓰인 벙커버스터를 탑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종입니다. 총 7대의 B2 스텔스 편대는 공중 급유를 받아가며 18시간 만에 이란 영공에 도착합니다. 이번 작전의 핵심, 바로 벙커버스터 GBU-57입니다. 최신형 벙커버스터로 그 무게만 약 13.6톤, 압도적인 무게로 지하 60m까지 파고들 수 있습니다. 연속 타격 시 더 깊은 곳까지도 도달 가능합니다. 미군은 GBU-57을 포르도에 12발, 나탄즈에 2발 투하한 뒤 이스파한엔 토마호크 미사일 3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군이 GBU-57을 실전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투하한 적이 뚜렷한 포르도, 하지만 핵시설이 완전 파괴됐는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말 이번 주 전 세계의 이목이 벙커버스터에 집중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벙커버스터 자체는 걸프전 당시에도 사용이 됐고요. 가깝게는 작년 9월에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 제거 작전 때도 사용이 됐습니다. 그랬군요. 당시 나스랄라는 지하 18m 깊이에서 회의를 하다가 폭사를 당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쓰인 GBU-57은 나스랄라 작전 때 쓰였던 폭탄보다 수치상으로 1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진 최신형 폭탄입니다. 네. 특히 이란, 북한 등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설계된 무기 체계로 지금 현재는 미국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렬한 무기네요. 저는 그 스텔스기도 신기했었습니다. 탑건 영화에서나 보던 거였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B2 스텔스 전폭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 중의 하나로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적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네. 흔히들 기체 모양이 활광을 하는 참매에 닮았다 혹은 가오리를 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폭이 52m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인데 레이더 전파 반사와 열 발산을 최소화해서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게 설계가 됐고요. 네. 대표적으로 9.11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 전에서 알카에다와 탈레반을 공습하는 데 운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일반인에게도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지난달이었죠. 마이애미에서 메모리얼 데이 에어쇼가 네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등장을 했어요. 아, 저렇게 여러 대가 같이. 네네. 네. 저게 이제 한 기당 네. 2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죠. 천조국인 미국도요. 한 19대만 갖고 있습니다. 와, 진짜 미국의 국방력이 네네. 실감 나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미드나잇 해머 작전에 든 비용이 엄청 났다면서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그 한번 좀 기사들을 보면서 계산을 좀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요. 아, 역시 경제적. 간단히 벙커버스터 GBU-57 한 발이요. 네. 한 최소 50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네. 그럼 500만 달러인데 14발을 쐈거든요. 그럼 여기 한 7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스파한 핵시설에는 200만 달러짜리 토마호크 미사일을 30발을 썼거든요. 그럼 이게 오. 6천만 달러 정도 되죠. 그럼 그쵸. 7천만과 6천만을 합치게 되면은 1억 3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1억 3천만 달러면은 오늘 환율 1,365원이면은 하나로 한 1,800억 원?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네. B2 폭격기 같은 경우는 기체비를 제외하더라도요. 시간당 운용비가 13에서 15만 달러 정도 나온다고 해요. 운용비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 비용이 운용비까지 다 하면 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 몰라요. 국가 예산 네.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다 감안해서 보면은 최소 2,200억 원이 하나로 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긴 어디까지는 이런 비용들만 감안한 거고 그 외에 다른 비용들까지 이제 동원된 걸 감안을 하면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쓰인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 오 경제팀장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돈 계산에 정말 밝으신 것 같아요. 예. 오경재, 오건영 팀장님. 와, 진짜 엄청나네요. 천문학적이다라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말인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전 이것도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비행 시간이 37시간이었고 논스톱으로 갔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또 가능했던 겁니까? 예, B2 폭격기 같은 경우에 임무 조종사 2명이 팀을 이뤄서 번갈아 가면서 조종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떴다 하면은 비행 시간이 뭐 10시간을 넘어가기 때문에 평소에도 24시간을 비좁은 조종석에서 버티면서 숙식도 잠도 자고 그리고 치사도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네. 훈련을 한다고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장의 무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갖고 오셨다고요? 네, 바로 이게 뭐죠?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건데요. 네.
부스럭부스럭 꺼내주시고 계세요. 해바라기 씨입니다. 네. 네. 해바라기 씨요. 예, 해바라기 씨를 취식을 하면서 잠도 네. 깨고 그리고 네. 주의력이 분산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요긴한 간식처럼. 그리고 급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야 할 때는 뭐 어떻게 하나요? 예, 좁긴 하지만 조정석 뒤편에 간이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한데 긴급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무조종사 둘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네네. 되도록이면은 준비돼 있는 이 소변 주머니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소변 주머니 안에는 고양이 모래 소재가 있어서 네네. 물이 흘러나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워낙 장시간을 비행해야 되니까 진짜 뭐 극한의 체력이 요구되는 그런 긴장의 작업 수행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스텔스기랑 이런 거 보면서 네.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죠. 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게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힘 하나는 분명하게 보여준 것 같고요. 그런데 의미 있는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에요. 이 미국의 공습 명분은 이 이란이 결국 핵무기를 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래의 핵 위협을 제거를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이란의 공격이 임박해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어떤 그런 군사 행동은 국제법 위반이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국제법 위반이 맞고요. 네. 나쁜 선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미국의 이란 공습 논리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유와 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국제사회 규범보다 힘의 논리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은 이란은 지금 당장은 휴전에 응하긴 했지만 오히려 이란의 핵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또 이란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다시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핵무장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위기감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다음 주에 핵 협상이 재개될지 계속 주시하도록 하고요.